박혜원 에세이 일요일 오후 편엠. 언젠가 당신의 아이가 건넬 이야기들.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예쁘네. 미아가 될 뻔한 사연. 행복한 가정은 대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라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싶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네 카리리나의 첫 구절인데 흔히 안네 카리리나 법칙이라 불리는 구절이기도 하다. 온전한 행복은 수많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법칙인데 이 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불행에도 다양한 모양이 있고 그 다양한 모양만큼이나 질감과 온도도 모두 다르리라는 그런 방식으로 또 다양한 불행 중에서 아마 어떠한 불행은 결코 마주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성격의 것도 있는 것 같다. 아이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불행의 방식이 정확히 그런 모양이 아닐까. 물론 요즘은 실종아동 유인물이 종이 전단보다는 포털 사이트나 특정 페이지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지만 나 어릴 적만 해도 이런 문장이 쓰인 전단을 건네받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내용은 하나같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아이를 잃은 시간대와 장소, 인상착의가 적혀있고 혹시 도움을 준다면 섭섭시 하는 사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가족과 떨어진 아이가 다시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싶었다. 그런데 엄마가 말하길 놀랍게 나도 어릴 적에 이런 일이 일어날 뻔했다고, 물론 우리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이었다고도 하시며 아마 큰아버지 댁이 통영이었으나 거제에 있을 때의 일이었단다. 할머니며 고모들과 큰아버지 댁에 가는 길이었는데 이것저것을 사러 장날에 시장에 들렀다고. 그러니 할머니의 두 고모 그리고 엄마의 나까지 있었으니 5이나 되는 식구가 사람들 넘치는 시장통을 헤집고 다닌 셈이다. 그러던 중에 엄마가 따로 살 물건이 있어 잠시, 정말 잠시 작은 고모에게 나를 부탁하고서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그렇게 잠시 자리를 비우고서 다녀왔을 때 고모 옆에 있어야 할 내가 자리에 없었다. 엄마는 사람이 득실거리는 시장통에서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어디로 갔을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한다. 그 순간에 머릿속이 온통 하얘지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할머니도 고모들도 엄마만큼 긴박할 수 없었다. 결국 엄마의 문제였고 그러니 반드시 내 새끼는 내가 찾아야만 한다는 자각이 들었다고. 당장 정신을 번뜩 차리고 시장통을 온통 뒤집고 다녔다. 이미 지나온 가게를 들러 혹시 오지 않았나 묻고 혼자 갔을 법한 곳에 가서 보지 않았나 묻고 하지만 그 넓은 시장바닥에 수많은 인파 속에서 사라진 아이를 찾기는 요원했다고. 1분 1초가 흐를 때마다 머릿속에서 온갖 불길한 상상이 휘몰아쳐서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흐르는 시간을 가만둘 순 없어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서 사정사정하고 다니기를 대략 10분 정도 흘렀을 때, 그러니 정말 미치고 혼절해버리기 직전에 어느 아주머니께서 엄마의 어깨를 잡았다. 그 아주머니의 반대쪽 손에는 한 아이 손이 쥐어 있었다. 아주머니께서 뭐라 말한 것 같지만 죄송스레 그 말이 엄마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엄마는 너무도 익숙한 옆의 아이를 바라봤다. 그 아이는 조금 전까지 엄마 옆에서 멀뚱히 서 있던 엄마의 새끼가 맞았다. 서너 살 무렵에 나는 그 10분 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도 못한 채 두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태평하게 생판 모르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서 그렇게. 대개의 불행은 피부에 와닿기 직전까지 남의 이야기 같기만 하다. 차라리 남의 일이었으면 나았을 불행이 엄마의 그림자를 밟았을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았을 그 10분 동안 차마 가늠할 수 없는 생각들이 들었을 터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어딘지 의심스러울 테며
할머니며 고모들마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터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자면 더 끔찍한 점은 그게 곧 닥칠 진짜 불행의 전조 정도였으리라는 점이다. 엄마도 지금은 이야기한다. 그때 그렇게 아주머니 따라 가버렸으면 그 아주머니 자식이라 해도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이러한 불행의 가능성을 이야기로 풀어낸 소설이 있다. 김영하 작가의 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단편이다. 이 글을 읽어보면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듯 임계점을 넘어 결코 이전의 형태로 돌아갈 수 없는 불행의 모양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어쩌면 어떤 평행 우주에서의 나는 지금과 완전 다른 꼴의 가족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불행인지도 모르는 채 이런 무수한 불행의 가능성이 스쳤을, 그래서 영혼만큼 길었을 그 10분이 지나고서 순진무구한 얼굴로 다가오던 내 얼굴은 엄마에게 세상 전부라 해도 넘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런 일들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테니 자식은 엄마의 세상 전부라는 그토록 오래된 표현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친숙하게 들리는 것인지 싶다. 또 어떤 어머니들은 세상 전부 역시 아마 안내 카렐이나 법칙과 같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하루하루 억척같이 수많은 불행의 가능성을 걷어내고서야 유지해 갈 수 있는 행복의 한 방식일 것이다.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을. 우연한 계기로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예쁜 애를 쓰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 어딘가에 으슥한 마음이 차올랐다. 주변에 글 한번 읽어봐달라 보내주면서도 아닌 척했지만 엄마를 위해 글을 쓴다는 자체가 꽤나 번듯하고 근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한켠에 있었단 걸 부정하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과거의 추억을 글로 쓸 때의 즐거움보다 다음 이야기거리로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이 커지는 중반 무렵이 되자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던 진실 하나가 나를 덮쳐왔다. 무슨 미사 여구를 붙이건 효도는 결국 자기 만족이라는 진실. 이 글도 엄마에게 전하려고 썼다지만 사실 완성도 전에 으슥한 마음이 먼저 차올랐던 것처럼 과거를 곱씹어보면 나는 항상 내가 먼저였다. 어색해하는 엄마에게 생일날 비싼 옷을 사주면서 고급 스시야에 모셔가면서 안 가본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면서 즐겁고 뿌듯한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나였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엄마에게 선물하고 함께하며 막연히 엄마가 좋아하기를 바랬다. 정말로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할 때 즐거워하는지는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예전에는 엄마에게도 수많은 엄마의 모습이 있었을 터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딸인 엄마, 외삼촌과 이모들의 귀여운 막내 동생인 엄마, 젊은 시절 일하고 돈 벌며 멋지게 지내던 엄마, 누군가의 친구인 엄마를 비롯해 셀 수 없이 많은 엄마가 있었을 것이다. 그 많고 많았을 엄마의 모습 중에 내가 잘 아는 엄마는 기껏해야 엄마인 엄마 정도밖에 없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해 엄마인 엄마 이외에는 추억을 되짚으면서 그 그림자나 언뜻 볼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보자면 무수히 많았을 엄마의 모습들은 대부분 과거의 시간에 멈춰버린 것 같기도 하다. 결국 내가 알 수 있는 엄마는 무슨 일이 있건 나와 동생부터 생각하는 엄마, 좋은 게 있으면 나와 동생에게 먼저 건네는 엄마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니 엄마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에 나름 그럴듯한 핑계는 될 수 있겠다. 그만큼 엄마에 대해 알기가 어려우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건네고 좋다고 생각하는 걸 함께 하자고 하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내 효도와 실천의 사이에는 홀로 뿌듯한 나만 있었을 뿐 진짜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얕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글을 남기며 나름 성찰하는 신용을 한다지만 이런 생각을 한들
앞으로 내 행동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걸 선물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강요할 예정이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조금 더 젊다는 이유로 더 많이 살피고 찾아보는 내가 좋아하는 게 정말 좋으리라 생각하니까, 또 막연히 엄마에게도 그렇게 다가가길 바라니까. 그러니 속마음을 솔직히 표현하자면 엄마의 취향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니 억지로라도 정말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심정이랄까. 그래서 효도가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는 평은 더없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다른 에피소드에 어디 한 번쯤 나왔던 표현, 앞으로도 영원히 효자는 못 될 거고 후회할 일들만 남을 거란 이야기는 사실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였다. 나의 자기 중심적인 효도,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은 효도를 받는 엄마에게 내가 바라는 방식의 감동은 전해지지 않으리란 걸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굳이 낙담하거나 실망하지는 않는다. 정확히 내가 바라는 감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엄마를 생각하고 위한다는 그 진심만큼은 전해지리란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비록 엄마가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정말로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내가 전하고 싶은 이상으로 전달되리라는 걸 안다. 자식의 사소한 선물에도 넘치도록 감동하는 게 엄마니까. 마음을 다해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오롯이 엄마만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고 싶었다. 이 책에 쓰인 글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완성되었다. 이 또한 자기 만족이라 할지라도, 그래, 그럼에도 또 이런 마음이 비단 나만의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자식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서 엄마에게 전화 한 통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걸로 이 글은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조심스레 자그마한 욕심을 부려보고 싶기도 하다. 내 기대보다 한 발만 더 나아간 바람을 말해본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을 걸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화를 끊기 전에 두서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좋겠다. 연인에게는 어쩌면 어렵지 않게 하는 그 말을 엄마에게 한 번만 전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 어떤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그러면 좋겠다. 언젠가 이렇게, 그래, 분명 이렇게 이별의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효자는 못 될지라도 이 말은 한 번이라도 더 해야지. 엄마, 사랑해.